호우 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코다의 두 번째 이야기 네. 계속하겠습니다. 어떤 얘기들 나눠볼 수 있을까요? 코다에 대해서. 이 영화가 사실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요?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는데 94회에 네네. 네티즌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이게 좋은 영화인 건 알겠는데 네. 작품상을 받을 정도인가? 허허. 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. 그렇군요. 원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간에 깔려 있는 건 뭔지 알 것도 같아요. 농인 영화라서 그런 그 약간 베네핏을 받은 거 아니야? 그렇죠. 라는 의혹인 거죠. 네네. 일종의 PC주의의 어떤 저는 그 서포트를 받은 거 아니냐? 뭐 이런 거죠. 제가 뭐 그 논란의 정확한 양상을 사실 지금 잘 알지는 못하는데 네.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. 첫 번째로 이 영화의 작품상이 이 영화의 작품성이 저는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네. 저 일단 그 견해를 밝혀둘게요. 네. 너무나 예쁜 영화고 좋아하는 영화지만 달짝지근해가 대종상을 받아야 된다, 청룡 영화상을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. 다른 맥락이라는 그러니까 거죠.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. 나에게 개인적으로 따뜻하고 좋은 영화. 그렇죠. 객관적으로 어떤 비평가의 시선에서 주제넘게 비평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의 테크닉의 면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, 그런 측면에서 저는 코다의 작품성이 뭐 다른 전작들 뭐 정말 뭐 누구나 인정하는 뭐 그런 작품상을 받을 만한 그런 거에서 뭐 작품성이 엄청나게 뛰어나냐?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기는 해요, 솔직히. 하지만 두 번째로 동시에 드는 생각은 뭐 아카데미 작품상이 그럼 뭔데? 그렇죠. 그게 뭐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야? 지네들이 뭐 영화 대단한 거라고. 백과사전이야? 봉준호 감독이 말했잖아요. 로컬 시상식이라고. 그거 뭐 그러면은 그게 걔네들이 뭐 반드시 만고불변의 뭐 인류 공통의 자산으로서 막 엄청난 그런 피눈물 없는 그런 객관성을 확보해야만 하나? 한번 뭐 이런 상 뭐 줄 수도 있지. 근데 라고도 생각을 해요. 그렇다고 하면 이 영화가 PC에 대한 그 베네핏을 받았냐? 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, 심지어.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PC로 인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면 사실 저는 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만들어준 작품인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되게 그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뭐 일면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. 뭐 그런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문제인가?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하네요. 일단. 물론 이렇게 굉장히 줄 수도 있고 저도 뭐 이 논란에 별로 참전하고 싶진 않아요. 근데 영화를 보면 기분 좋아지는 면이 있고 또 대단히 통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루한 감도 있고 전 요런 감상이거든요. 제 주관적인 감상은. 근데 그래도 뭐 나름의 참 사랑이 있는 영화다. 그래서 좋은 메시지를 주는 아주 건전한 영화다.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래도 수작의 반열에는 좀 있다. 잘 만든 영화다 정도이고요. 저도 뭐 작품상에 이게 부합한다 안 한다를 제가 판단할 깜냥이 안 돼서 저는 일단 그 논란은 좀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다만 이런 논란이 있다 정도였고요. 이 영화에 분명히 명장면은 있는 것 같아요. 원우 씨는 어떤 명장면이 생각나요? 그 시퀀스가 참 좋았어요. 남녀 주인공 둘이서 호숫가에서 이렇게 같이 평온한. 놀다가 이제 첫 키스라고 믿고 싶은 그 첫 키스 장면을 제가 그런 영화를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름답죠. 속된 말로 너무 발랑까지지 않은 티네이저 무비를 되게 좋아해요. 그 뭔가 약간 윤슬이 느껴지고. 그렇죠. 그런 평온한 느낌이 흡사 되게 그 장소로 제가 여행을 이렇게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,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이 되게 좀 울림이 있었어요. 언젠가 원우 씨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영화 예술이라는 게 참 특별한 게 내가 가보지 못한 공간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그냥 갑자기 나를 그때로 환기시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 이동시키는 건데 그런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노스텔지어를 이제 자극하는 거죠. 그런 장면들이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원우 씨가 좀 명장면으로 느끼신 것 같고 저는 한 3가지 정도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지난 에피소드 때 제가 줄거리 요약 때 다 말씀드리지 않은 게 영화의 마지막인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면 가을 음악회에서 마일즈랑 이제 루비가 아름다운 듀엣을 하고 나서 이어서 가족들이 이제 루비의 꿈을 응원하게 되고 그래서 버클리 음대 오디션을 이제 보러 가게 되죠, 결국은.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명장면은 뭐 요 어간에 다 있는 것 같아요, 명장면들이. 근데 첫 번째는 이제 그 고등학교 가을 음악회인데 굉장히 이 영화가 뮤지컬 영화의 버금가게 노래들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때
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장면인 마일즈와 루비의 어떤 듀엣 장면이 네. 실제로 우리가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그때 이제 음소거를 해버립니다. 소리를 맞습니다. 끊어버리고. 굉장히 또 정말 그쵸 좋은 장면이에요, 진짜. 딱 그 시간이 1분이거든요. 정확하게 1분이더라고요. 그래요? 제가 딱 시간을 재보니까 그거를 관객으로서 느낄 때는 굉장히 그 1분이 길게 느껴졌고 답답하게 느껴지죠. 네. 아마 극장에서 봤으면 더 그랬을 거예요. 그렇죠. 저도 그 생각을 했고 관객에게 잠시 동안 그 1분 동안 농인들의 삶을 느껴보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아주 너무 당연한 문법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당연한 문법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유는 그 울림이 반복되거든요. 그쵸.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이고 1분만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다른 이의 표정과 눈동자 그리고 입모양을 통해서 살펴내야 하는 어떤 그 불편하고 곤고한 삶의 모습을 잠깐 동안이나마 저희가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감히 그들의 삶을 다 판단할 수 있을까. 그게 일생인 사람들도 있습니다. 1분이 아니라. 그거를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었고요. 두 번째 명장면은 이제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았는데 그 루비의 아빠, 그러니까 트로이 마이클 코처가 연기한 그 루비의 아빠가 루비한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죠. 그 가을음악회 공연 날 밤에 본인은 듣진 못하지만 뭔가 공연장에서 느끼신 게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거기서 루비가 정말 또 노래를 열심히 합니다. 그때 이 사람이 루비의 목, 그러니까 성대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져요. 휘감고 이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에 이제 진동을 느끼는 거죠. 이게 목소리가 전달되는 게 아닌데도 마음이 전달되는구나. 딸의 어떤 그 의지가 전달되는구나. 저는 이 장면에 정말 그 예술이 전달하는 것이 단지 물리적 소리와 시각적 감각이 아니구나. 우리가 감각하는 거는 결국은 마음을 울리는 거구나. 요게 이제 촉각을 통해서 또 전달되고 그 장면을 저희는 관객으로서 시각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게 와, 이거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거기서는 또 들리지 않는 아버지가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 관객에게 그 노래를 들려주죠. 그렇죠. 저는 굉장히 세련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명장면은 이제 버클리 음대 오디션장에서 이제 수어로 노래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음악을 보는 거고 음악을 듣는 거고 또 저희는 또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발굴하고 해설하고 또 때때로 원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가끔 글을 쓰기도 하고요. 이런 어떤 창작 활동이란 건 결국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있잖아요. 근데 그 표현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저희도 뭐 맨날 조회수 얘기하고 라이크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? 여러분 반응해 주세요.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게 진동하고 있는 걸 닫고 있는지 닫고 있는지 저 알고 싶어요거든요. 돈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게. 근데 그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계속해서 들려주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수어로 이제 노래하고 있는 루비의 모습. 저는 요 장면이 우리가 진짜로 예술을 하고 인간이 왜 표현하는지를 결국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영화적으로 루비가 그 나중에 버클리 음대에 합격하는 모습이 안 나왔으면 영화적으로 그럼 진짜 세련된 건데 영화적으로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? 마치 슬램덩크의 마무리처럼. 그러니까 그 남친이랑 결과를 다 알려주잖아요. 그게 저는 저도 그냥 그런 건 몰라도 그게 너무 티네이지 무비 같았지. 그렇게 되니까 사실 쓸데없이 저 남친도 참 이제 인생 복잡하게 전개되겠다.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맞아요. 근데 얘기하신 명장면들 저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막 소름이 돋기도 하고 새삼 되게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면서 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상 받은 다른 영화들 보니까 이게 뭐 대진표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때 작품상은 제가 봤을 땐 코다가 맞아요. 다른 작품들이 뭐 엄청 별로라는 건 아니지만 뭐 충분히 작품상을 받아도 대진운이 좀 좋았다. 대진운 편에서도 뭐 제가 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고 저의 뭐 부족한 판단이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명장면들 저도 하나하나 정말 다 말씀 동의하면서 아버지가 루비의 이렇게 목에다가 손을 얹어서 그 진동을 느끼면서 루비의 노래를 듣는 그게 저는 루비한테도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저희한테도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. 루비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아빠는 힙합 음악을 좋아해. 왜냐면은 뭐 베이스가 있으니까 베이스가 그 음으로 안 돼. 근데 사실 그 말의 어간에는 우리 아빠가 무슨 음악을 들어 이거거든요 사실. 근데 루비도 우리 아빠가 진동으로 음악을 느끼는 사람이구나. 이 진동을 통해서도
전해지는 마음이란 게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아빠의 그 감동까지를 내가 재단할 수는 없는 거구나. 그쵸. 아빠가 왜냐하면 나의 노래를 그 진동을 통해서 이해해 줬으니까. 그리고 첨언하면 아빠가 못 듣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못 들었던 사람이 아니구나. 내 감정은 전달되는구나. 그렇죠. 네.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루비한테도 이게 굉장한 깨달음이 되었을 거고 그쵸. 아마 앞으로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한 레슨이 됐을 거라는 거죠. 동시에 엄청난 지지가 됐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영화라는 예술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. 화려한 그쵸. 시각 효과, 뭐 대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아까 조세프님이 첫 번째 명장면에서 얘기하신 그 뮤트를 통해서 이 영화는 많은 거를 전달하고 있고 그게 단순히 어떤 뭐 예쁨과 감성과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죠. 보거든요. 네. 그렇다고 했을 때는 영화라는 예술의 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그냥 2시간 재밌으면 끝이야. 도 있지만 아니야. 뭔가 우리 사회를 통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대해서 짚어줄 수 있어야 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는 게 어떤 한 편의 영화의 건강한 책무라고 한다면 코다라는 작품은 그 책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충실히 하고 이행했다. 다른 어떤 경쟁작들에 비해서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 논란은 오히려 그 논란을 저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네. 충분히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좋은 작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. 사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제가 위플래시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 네. 저희가 다행히 알포인트 장화홍련 때랑 다르게 달리 둘 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. 전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조셰프님 얘기 그 명장면 얘기 들으면 이 영화를 더 보신 분들도 한 번 더 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. 네, 아주 좋았습니다. 아주 교육 관련해서 요새 워낙 이슈가 되니까 맞아요.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코다랑 그 위플래시를 골랐는데요. 교육 관련한 이야기는 저희가 위플래시 때 함께 더 한 번 더 버무려서 좋습니다.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. 오늘 코다에 대한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. 우리의 호우 시절